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철도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코레일이 철로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때문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가 다니는 철로변에 울타리가 설치된 곳입니다. 2년 전 철도를 건너던 주민의 사망사고로 4,8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철도 당국이 설치했습니다. 코레일 강원본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동해와 삼척, 태백, 강릉 지역 204곳에 43.7km의 울타리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단 횡단하다 달리는 열차에 부딪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행 불편입니다. 인근 바닷가에 작은 해수욕장과 사찰이 있어 철로 횡단이 많은 구간입니다. 수십 년간 이곳을 건너다닌 주민들은 울타리를 설치하면 어떻게 건너다닐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돌아서라도 건너편으로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여건상 우회로 개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해시만 해도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울타리 설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대책을 세워야 할 지자체는 고심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회로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입체교차 시설 내지 언더패스 박스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한 13억 내지 14억 뭐 이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 부담 주체 때문에 통행 불편이라는 난제를 만나면서 안전시설 설치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지자체, 철도 당국 모두 갑갑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원주시 인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당초 목표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도시 유치 효과가 아직은 크지 않다는 분석인데 도시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10월 말 현재 원주시 인구는 34만 6,818명입니다. 작년 대비 5,5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8년여 동안 원주시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32만 명에서 올해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 해 적게는 1,000여 명, 많게는 6천 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의 인구 증가세가 2010년에 전망한 당초 목표치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인구 40만, 2030년에는 50만 도시를 꿈꿨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목표 달성을 10년 이상 미뤄야 할 실정입니다. 2014년 혁신도시가 본격화된 이후 인구 증가세가 소폭 늘었는데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고 기업도시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 인구 유입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 그 정도에 대한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적분 개선 사업을 지금 금년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조기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혁신도시 시즌2 등 사회적 인구 증가 요인이 생긴 것이 그나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목표 인구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면 50만 도시를 위한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FC가 다음 시즌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강릉에서 다시 홈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내년 시즌에도 춘천 홈경기만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FC는 창단 이후 2016 시즌까지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가장 많은 홈경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1부 리그에 재승격한 2017 시즌부터는 올림픽 보안시설 지정 등을 이유로 강릉에서 단 한 경기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2019 시즌에도 강원FC의 홈경기가 이곳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도내 18개 시군 전체에 내년 시즌 홈경기 유치 의사를 공문으로 확인했지만 현재 홈경기가 열리는 춘천만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접수 신청을 한 지자체가 춘천시 한 곳뿐이었고요. 춘천시하고 세부 사항만 논의가 되면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춘천 홈경기장은 강릉에 있는 클럽하우스와 거리 차이가 2-3시간에 달해
먼저 선수들이 불편합니다. 영동 지역 축구 팬들 역시 경기장을 찾기가 어려워 실제로 올해 강원FC 평균 관중 수는 리그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강릉 쪽이 이제 구도의 도시로서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그 호응도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춘천으로 개최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강원FC 홈경기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내년 시즌 종합경기장 트랙 교체 공사를 이유로 강원FC 경기 재유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의약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4살 조모 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벌인 소방당국에 따르면 혈관 조영제 원료를 분리하는 원심 탈수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시 50분쯤 평창군 진부면 하 진부리에서는 46살 김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제55회 원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원주 치학예술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농업인 등 모두 8개 부문 25명의 우수 농업인에 대한 시상과 장기자랑, 문화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관내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64년 원주에서 처음 시작된 농업인의 날은 1996년 국가법정기념일로 격상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실시하는 등 정기감사 계획을 조정합니다. 도교육청은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등록 상황을 지켜본 뒤 처음 학교로 미참여 유치원과 이미 폐원 시도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는 것으로 내년 감사 계획을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9일까지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등록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34곳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은 또 올해까지 4년 주기로 시행해오던 사립유치원 정기감사를 내년부터 3년 주기로 단축 실시하는 등 유치원 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1회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내년 8월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발기인 총회를 열고 배우이자 남북영화 교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성은 씨를 이사장으로 감독이자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인 방은진 씨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에서 열리는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만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영화제의 개막식과 상시 야외 상영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폐막식은 금강산 일원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비행기 소음 피해 영향 조사 용역에 앞서 이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횡성군은 항공기 이착륙, 비행, 훈련 소음 측정 지점, 평가 분석 등의 항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